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손톱깎이. 브랜드 이름은 몰라도 다들 한 번쯤 사용해봤을 겁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92개국에 수출되는 데다 연간 8천만 개씩 생산되는, 그리고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30억 인구가 쓰는 손톱깎이. 순수 한국 토종 브랜드 37입니다. 그런데요, 이 37이 영원히 없어질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1960 엑스파일 37과 가업승계의 진실입니다. 7이 3개 나열되어 있는 모양의 로고, 그래서 이름이 37인데요. 37의 시작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은 잡화상을 운영하던 김영규 회장이 미국 바세트사의 손톱깎이가 유행하는 걸 보면서 국내에도 손톱깎이 시장을 개척합니다. 1985년에는 손톱깎이를 비롯한 각종 미용 도구들이 다양하게 조합해 세트로 팔기 시작합니다. 모든 집에서 볼 수 있는 손톱깎이 세트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양한 종류의 손톱깎이를 만들면서 승승장구를 하는데요. 2003년 2월에는 코스닥 시장에까지 입성합니다. 그러다 비극은 2006년부터 시작됩니다. 창업주 겸 초대 회장이었던 김영규 회장이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260만 주를 가족들과 임직원들에게 3차례 2007년까지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김영규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김영주 회장이 생전에 임직원에게 준 204만 주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본인이 상속받은 금액 외에도 임직원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추가 상속세도 부담해야 했는데요.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속받은 240만 주의 지분 중 200만 주를 중회홀딩스에 180억 원만큼 매각했습니다. 중회홀딩스 입장에서 37은 별로 중요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1위라고는 하지만 손톱깎이는 애초에 단가도 낮고 큰돈이 되기 만무하기 때문인데요. 중회홀딩스는 37에서 사업 다각도로 인수했던 회사만 놔두고 37을 다시 공개 매각합니다. 이때 김영규 회장의 자식들이 67억 원의 금액을 내고 지분을 회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 속에서 37의 점유율은 떨어졌습니다. 회복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가업승계가 되지 않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졌죠. 매출의 90%가 해외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국가 입장에서도 손해라고 봐야 합니다. 37처럼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하지 못하는 사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종종 있는 일입니다. 국내 최대 콘돔 제조사, 전국 매출 4위 조미김 제조업체 등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기업들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창업주 가족들이 지분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기업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키워나가려는 의지보다 수익성과 효율성을 주로 따지는 사모펀드에 매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숫자적 성장은 할지라도 기업이 가진 정체성, 문화, 전문성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한국의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경우 할증까지 적용됩니다. 증여자가 최대 주주이거나 특수 관계인일 경우 20%의 할증이 추가됩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인 15%와 비교하면 무척 높은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상속세율을 점차 낮추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고,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2007년 이후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5%에서 2012년 이후 40%로 고정했고요. 특이한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최고세율 55%로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다만 일본은 기업을 물려받은 후계자에게 상속 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않고 기술, 경영, 사회적 공헌의 대물림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현재 상속공제는 적용 대상부터 협소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모든 기업이,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이면 모든 기업이 가업승계 기업으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반면, 한국은 직전 세계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억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도 최대 6
600억 원이고요. 또한 한국은 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업종, 자산 유지 등 규제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런 식이니 상속공제 신청 건수가 독일은 한 해 28,500건이 넘는데 한국은 110건에 불과하죠.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켄지는 한국은 기업 오너가 상속을 하는 것보다 사모펀드에 회사를 내놓는 것이 더 이득인 나라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업승계를 하는 것보다 매각이나 폐업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오래된 기업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